자, 다시 들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10번 문제에 들어가 봅니다. 제1과목 판매관리 2-1 제품 전략. 자, 제품의 수명 주기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품의 수명 주기 선생님 아까 제품에서 코틀러의 제품의 수준 해가지고 뭐 3가지 배웠던 것 같은데요. 그거 기억나면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거 틀려도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제품의 수명 주기를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봅시다. 자, 요 문제는 솔직히 틀리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한번 설명 안 드리고 한번 풀어보세요. 푸셨습니까? 자, 그러면 설명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냥 답은 간단하게 3번이에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제품이 처음에 도입이 돼. 그리고 제품이 도입이 돼서 성장을 해. 판매도 성장되고 기능도 성장되고 어느 정도, 그죠? 그리고 성숙기가 들어와. 성숙기가 들어와가지고 뭐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제품으로 끝장을 다 보는 거지. 그리고 포화가 돼. 더 이상 안 팔려. 다들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중에 쇠퇴를 해요. 뭐 흔한 예로 요즘에 예로 맞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선풍기를 예를 들자면, 그죠? 선풍기 요즘도 많이 쓰고 하지 당연히. 처음에 선풍기가 나왔을 때 부채 있는데 무슨 선풍기야 하는 사람들 있겠고 그러다가 이제 선풍기가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고 성장하는 회사도 있고 망하는 회사도 있고 하지만은 성장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선풍기의 기능들도 다양하게 돼서 회전이 나온다든지 1, 2, 3단이 된다든지 발로 끄는 거라든지 뭐 하는 게 어떤 정도 성숙기가 되고 포화기가 되죠. 포화기가 된다는 거는 이 선풍기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끝난 거야. 그리고 선풍기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막 등장을 해. 옛날에는 에어컨 굉장히 비쌌죠. 뭐 에어컨을 처음 사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요즘은 에어컨 쓰면 한 달에 전기세가 뭐 20만 원이 나오니 30만 원이 나오니 막 이런데 요즘 에어컨들은 뭐 전기 관련해서 어떻게 뭐를 이렇게 조작하는지 모르겠는데 전기세도 조금밖에 안 나와. 하루 종일 틀어도. 그죠? 그러면 누가 선풍기를 사? 그리고 선풍기 말고 요즘엔 또 뜨는 게 뭐예요? 서큘레이터. 그죠? 뭐 그런 희한한 것도 나오고. 그래서 선풍기가 점점 쇠퇴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포화기, 쇠퇴기. 요거는 이제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뭐 굳이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푸는 내용이고. 자, 11번 들어가 봅니다. 11번 들어가 봅니다.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할 때 내적 요인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자, 요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내적 외적 구분하는 문제를 풀 때는 쉽게 푸는 방법이 어떻게 푸는 거냐면 회사냐 회사 외냐, 내적이라는 거를 회사로 보고 외적이라는 거를 회사 외로 볼게요. 자, 원가는 회사입니까? 회사 외입니까? 고객입니까? 아니면은 회사입니까? 회사죠? 그죠? 회사. 자, 마케팅 목표는 누가 세워요? 고객이 세워줘요? 우리가 세워야 돼요? 당연히 회사겠죠? 시장과 수요. 자, 이건 잠깐 모르겠으니까 건너뛰고 마케팅 믹스 전략. 마케팅을 믹스해가지고 어떻게 전략을 세우나 봐. 이거 누가 세워줘요? 우리가 세워야지. 회사가 세워야지. 그죠? 자, 그러면은 시장과 수요는, 그죠? 시장과 수요는 고객을 말하잖아요. 그죠? 고객 시장. 어떤 시장에서의 고객의 수요. 그죠? 이거를 외적인 걸 말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죠. 그죠? 자, 이것도 이런 내적, 외적 나왔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대입하면, 공식같이 대입하면 문제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생산과 수요의 조건에 따른 가격 전략의 형태 중 고가격 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생산과 수요의 조건에 따른 가격 전략의 형태 중 고가격 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 요구르트를 비싸게 판다.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 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은 뭐 솔직히 뭐 요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가 전략과 저가 전략을 미리 알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고가 전략은 가격의 탄력성이 낮아야 돼요. 비탄력적. 자, 이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요런 거지. 비싸면 안 사고 싸야지만 산다. 탄력성이 높은 거예요. 탄력성이 높은 거.
자, 내가 요구르트를 하나 살라고 하는데, 자, 혹은 물을 하나 살라고 하는데, A 회사 물은 300원이야. B 회사 물은 3만 원이야. 그럼 뭘 살 것 같아? 아니 물론 이제 돈 있으면야 뭐 3만 원짜리, 30만 원짜리든 사겠지만 보통적으로 어떻게 해요? 좀 더 싼 거를 살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가격의 탄력성이 높다고 하는 거고, 가격 탄력성이 낮은 건 뭐냐면 비싸도 살 사람은 사는 거. 비싸도 사는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명품. 그죠? 비싸도 사는 거. 혹은 이제 그 매니아층이 형성되어 있는 거. 지금 이제 에드피디에서 이제 촬영 기계를 지금 쓰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이 HD, FHD 무슨 뭐 카메라 자체도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비싸도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문가들은 비싼 걸 사잖아요. 그죠?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고가 정책을 유지해야겠죠. 간에 뭐라 그러지? 그 손으로 막 만드는 거 있잖아. 그런 거라든지. 자, 그리고 경쟁자의 수가 적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죠? 규모의 경제 효과가 미비하다. 진입 장벽이 높다. 명품 진입 장벽이 당연히 높죠. 그죠? 그리고 높은 품질로 소비자를 유인한다. 높은 품질로 가격은 되게 비싼데, 아니 물건은 막 쓰레기야. 그러면 그 명품이라 부르겠어요. 그죠? 품질이 경쟁력일 때. 자, 에듀피디에서 강의하는 이 김쌤, 김인호의 강의가 품질이 낮은데 가격만 딴 데 막 엄청 비싸. 딴 데는 막 50만 원이면은 강의 사는데 에듀피디에서 500만 원이야.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그래도 살 거지? 근데 품질이 경쟁력일 때 고가 전략을 씁니다. 자, 저가 전략. 가격의 탄력성이 높다. 탄력적이다. 이거 제가 가로 열고 적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문제를 또 내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라는 문구 자체도 별 내용은 아닌데 희한하게 이렇게 내. 그래서 탄력적이라는 건 가격 탄력성이 있다 혹은 높다라는 뜻이고, 가격 탄력성이 낮다라는 게 비탄력적이다. 희한하죠. 이렇게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그리고 경쟁자의 수가 많다. 소비자의 본원적인 수요를 자극, 원가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 경쟁 기업으로부터 가격 경쟁력이 유리할 때. 그래서 보통 대규모 공장에 있는 대기업들이 뭔가를 만들어내면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우위에 있죠. 그죠? 사람이 이제 일일이 손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뭐 가격으로 후려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저가 전략과 고가 전략을 간단하게 이렇게 봤고,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문제를 봅니다. 다음 중 생산과 수요의 조건에 따른 가격 전략의 형태 중 고가격 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우리 고가격이라면 명품이고 명품이라면 탄력적이라 그랬어, 비탄력적이라 그랬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되죠. 그죠? 비싸도 사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요거는 대량으로 아니 샤넬 백을 한 달에 몇만 개씩 뽑아내냐고. 아니죠. 대량 생산이 여기서 틀렸네. 그죠? 당연히 소량 다품종 생산인 경우. 그죠? 그래서 정답은 뭐죠? 1번이 되겠죠? 그죠? 자, 품질 관련해서 내용만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고 소량 다품종 생산인 경우. 그죠? 자, 그러면은 내용으로 봤을 때, 선생님, 저가 전략으로 적합한 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반대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고, 그죠? 소량 다품종이어야 되겠어요? 대량 생산으로 생산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경우. 어떤 거예요? 요거지, 요거. 그래서 보통 그 고가 전략에 쓰는 게 이제 손으로 만든 것들, 기계로 막 뽑아내거나 이런 거보다도 손으로 만든 것들,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게 적합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도 요즘 그림 한 편에 유명 화가들 짝대기만 하나 그리는데 막 10억, 막 20억, 30억 막 그러잖아. 그걸 막 찍어내듯이 만들어주면 그 정도 값어치가 있겠냐고. 그죠? 자, 넘어갑니다. 자, 보면은 가격 할인의 형태 중 13번 문제죠. 자, 2-2번 가격 전략입니다.
자, 13번 가격 할인 형태 중 신모델 구입 시 구모델을 반환하면 그만큼 가격을 할인해 주는 방법은 선생님 제가 갤럭시 S20 울트라를 샀는데요. 이거를 반납하고 한 1년 뒤에 뭐를 하면은 뭐를 할인해 주고요. 자, 반납하면 원래 사야 되는 비용에서 뭔가를 빼준다. 뭔가를 빼준다. 뭐예요? 공제죠. 근데 이 문제를 제가 가져온 게 실제 기출 문제인데 이거 다 지금 말하는 거 다 기출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할지라도 이걸 왜 가져왔냐면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은 내용을 보자면은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일단은 현금 할인이라고 하는 거는 일시불 할인을 말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카드 수수료를 빼줄게 하는 뭐 그런 내용을 쓰기도 합니다만 자격증상에서 현금 할인은 일시불 할인. 그래서 현금을 2분할로 해서 요번 달에 제가 70만 원 내고 다음 달에 제가 70만 원에서 140만 원을 채울게요. 그렇다고 현금 할인을 해주진 않죠. 자격증상에서는 할인 내용이 일시불일 때 그런 거야. 그죠? 그리고 수량 할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일정 수량 이상을 샀을 때 할인해줘요. 2+1이라든지 10개를 사면 하나가 무료라든지 그죠? 그런 거를 수량 할인이라고 부르고 계절 할인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2월 상품 할인. 자, 솔직히 뭐 2, 3, 4번 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공제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지는 않아서 좀 헷갈릴 수는 있지만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유인 가격 할인이라고 있어요. 유인 가격 할인. 자, 요게 일부 마트에서도 많이 하지만 우리 텔레마케터 분들도 많이 하고 요즘 트렌드 자체가 어떤 그 광고 유입에 대한 그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뭔가 이렇게 식당을 한다든지 뭔가를 한다든지 할 때도 손님을 유치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물론 이제 맛만 있으면은 이제 입소문을 타가지고 하지만 그 입소문들도 요즘 블로거들이 다 뭐, 그렇게 막 돈 받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며. 난 잘 모르지만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유인 가격 할인을 많이 하는데 일부 잘 알려진 가격을 잘 알려진 상품의 가격을 매우 저렴하게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매우 낮은 가격에 인상을 주기 위한 거. 여러분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롯데마트가 있고 그죠? 롯데마트가 있고 홈플러스가 있고 그죠? 이마트가 있잖아. 자, 세 가지 마트가 장단점이 다 달라요. 일단 침구류가 제일 싼 데가 어디야? 롯데마트야. 거기는 침구류 관련해서 다른 이마트나 홈플러스보다 훨씬 싸게 해요. 비계라든지 이불이라든지. 모르겠어.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가 이제 조사하고 마케팅 관련해서 제가 공부하고 또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롯데마트 쪽에서는 침구류가 굉장히 싸다. 그래서 침구류만 보면은 야 롯데마트 살만하네. 옷이라든지 이런 거는 홈플러스가 조금 더 싸고 생필품 관련해서는 이마트가 조금 더 싸고 물론 이제 상품별로 어떨 땐 싸고 어떨 땐 비싸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자 근데 이런 유인 가격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잘 알려진 가격을 매우 저렴하게 해야 돼. 가끔 가다가 우리가 마트에서 이렇게 전단지가 오죠. 전단지가 와가지고 혹은 이제 텔레마케터가 전화해서 우리가 얼마에 팝니다 이렇게 뭔가를 알려줄 때 소비자가 그게 얼마인지를 모르면은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죠?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애호박이 요즘 얼마입니까? 자 물론 나이대별로 좀 달라. 20대 분들한테 애호박이 하나에 요즘 얼마예요? 그래가지고 인큐베이터 애호박이 얼마예요? 글쎄 5천 원 하나? 애호박 하나에 5천 원 하나? 막 그래 진짜. 근데 이제 뭐 어떤 장을 보는 어떤 분들 우리 주부분들 입장에서는 애호박이 5천 원이면 안 사지. 그죠? 하나에 뭐 2개에 1,000원이다 그러면 오 요렇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관련해서 어떤 고객의 타겟이라든지 어떤 연령이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니즈를 파악을 하고 또 상품을 안내하고 장점을 홍보를 할 때 잘 알려진 상품을 매우 저렴하게 판매하는 게 뭐다? 유인 가격 할인. 그죠? 할인해서 유인시킨다. 요거의 장점은 매우 잘 알려진 가격을 매우 저렴하게. 만 1, 200원 싸서는 안 돼. 이런 거 할 때는. 아예 공짜로 줘버리던가. 자, 봅니다.
자, 14번. 일반적인 소비재의 유통 경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일반적인 소비재의 유통 경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유통 전략 문제가 많이는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뭐 유통관리사도 아니고 텔레마케터가 유통까지 알아야 됩니까? 하지만은 정확히 말하자면 유통도 알아야 합니다. 유통에 따라서 어떤 그 PR에 대한 그 장점이라든지 우리 회사는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상품 판매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고객에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라든지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통 관련된 내용이 뭐 적기는 뭐 한두 문제 정도 나오니까 적기는 하지만 나오긴 나와요. 자, 보면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소비재의 유통 경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생산자, 소비자, 요거는 다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당연히 생산자겠지.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겠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소매가 먼저인지 도매가 먼저인지 그죠? 모른단 말이에요. 요거 관련해서는 솔직히 뭐 자주 문제 나온 건 아니더라도 요건 그냥 딱 요것만 기억하면 문제 바로 풀 수가 있어요. 일단 답은 소비자 소매상인데 자, 요거를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은 유통에는 소소한 재미가 있어야 한다. 소비자 옆에는 뭐가 붙어야 돼? 소매상이 붙여야 돼. 그죠? 원래 이제 뭐 강의하는 분들 강사마다 좀 다르지만 생산자 옆에 뭐 도매상이 도를 넘었다 해가지고 생산자 옆에 도매상이 꽉 들어 있는데 뭐 중간 도매상이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막 한 게 있는데 그렇게 외우기보다는 그냥 소비자 옆에는 소매상이 붙어서 유통 경로에는 소소한 재미가 있어야 한다. 소소한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소비자 옆에 뭐가 붙어야 돼요? 소매상. 그죠? 됐나요? 도매에서 소매로 바로 가는 건 없어. 생산자에서 생산자에서 직거래로 떼와서 내가 판다. 그럼 뭐예요?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가는 거고, 소매상에서 소비자, 도매상 없이 갈 수도 있어요. 그죠? 도매상 없이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문제 비비 꽂자면은 도매상의 뭐 4가지 의무에 대해서 무슨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런 거 나올 때도 있는데, 자, 요거는 그런 문제 나오면 그냥 틀리면 돼. 굳이 거기까지 공부하려고 그러면 머리 박 터집니다. 자, 유통에는 소소한 재미가 있어야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유통 관련해서 소비재의 유형을 알아두기라고 제가 따로 준비를 한다. 여기에서는 문제는 없지만은 뭐 제품 혹은 유통 혹은 뭐 관련된 뭐 내용에서 요거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아요. 자, 여기에서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이라고 혹시 말들 들어보셨나요?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 요것도 간혹 가다가 문제가 주로 나와요. 보통 이제 한 번 띄고 한 번 나오고 한 번 띄고 한 번 나오고 하기 때문에 따로 문제를 준비할까 하다가 유통 경로 쪽은 아예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래도 혹시 선생님 저는 유통도 그래도 공부 시험 나올 거는 그래도 공부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요거고 소소, 두 번째가 요거야. 소비재의 유형. 소비재 유형에서는 편의품이 있어요. 편의품이라고 하는 거는 편의점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쉽게 구하고 쉽게 뭐 사고 생각 없이 그냥 구매할 수 있는 거. 싸면. 자, 물 같은 거죠. 자, 요거는 고가 정책을 해야 돼, 저가 정책을 해야 돼. 저가 정책이죠. 그죠? 그리고 전문품이라고 하는 거는 명품 같은 걸 말해요. 고민 좀 하고 사야 돼. 그죠? 고민하고 돈을 모아서 사야 돼. 그죠? 그만큼 행복이 커. 명품 사면 얼마나 행복할까?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문품을 사야 돼. 이게 명품이고, 선매품은 뭐냐면 중간 단계. 사긴 사고 명품처럼 아직 그 전문품처럼 완전 고민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고민은 해야 되는 거. 가전제품 같은 걸 말해요. 자, 그래서 편의품은 뭐다? 편의점에서 사는 물. 전문품은 명품. 가운데 있는 게 뭐다? 선매품. 편의품은 고가정책, 저가정책. 전문품은 고가정책. 선매품은 와다리 가다리. 중간 정도. 그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됐나요? 자, 소비재의 유형 3가지도 말씀드렸어요. 요거나 둘 중 한 문제는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둘 다 뭐 공부를 깊이 하려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만약 출제위원이라면 막 엄청 어렵게 낼 수도 있고 또 엄청 이럴 것처럼 쉽게 낼 수도 있는데 요것조차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만약에 쉽게 나오면 보너스 문제니까 맞춰야 되잖아. 그래서 소소한 재미가 있다라고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됐죠? 자, 넘어갑니다. 15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품의 유통 경로 유형은 유통 경로 또 나왔어. 취급 점포수를 최대한으로 높이는 경로 전략으로. 막 문어발식으로 여러 군데서 다 파나 봐. 그죠? 마트에 가든 가게를 가든 어디를 가든 편의점에 가든 다 있어. 충동 구매의 증가,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고취, 소비자의 편의성, 어디서 많이 들어본 용어, 편의성 제공 등의 이점이 있고 마진이 작고 소량 주문이 되기 쉬우면 하나만 사고 선생님 저 이거 하나만 살 거예요. 통제력이 적어진다. 자, 전량 회수하세요. 자, 그거 가격 500원씩 이제부터 올리세요. 해도 어디는 말 듣고 어디는 말 안 듣고 통제력이 적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 제품의 유통 경로 유형은 자, 문제 풀어보세요. 아마 못 풀겠지. 그죠? 제한적 유통 경로, 선택적 유통 경로, 개방적 유통 경로, 전속적 유통 경로. 요거는 솔직히 이 유통 경로에 대한 뭐뭐뭐가 있고 그게 뭐뭐뭐다라는 거를 모르면 못 풀기 때문에 일단 설명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선택적 유통 경로는 개방과 정속의 중간 형태라고 합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잠깐만요. 요거부터 설명. 내가 좀 잠깐 헷갈렸는데 개방적 유통 경로의 답은 일단 자 근데 개방이라고 하는 거는 유통 경로를 다 개방해 가지고 판매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헷갈려 하는 분들이 요거랑 헷갈려. 요거. 취급 점포수를 최대한 하기 때문에 전속력을 낸다 해서 전속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속적이라고 하는 거는 자사 제품만을 취급하는 도매상 혹은 소매상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벤츠 상품은 벤츠만 한다든지 벤츠 사러 가가지고 뭐 딴 거를 한다든지 뭐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죠? 물론 이제 도매랑 소매이기 때문에 뭐 내용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물류 창고라든지 이런 내용에서 이제 어떤 두산이라든지 혹은 뭐 오비가 두산인가? 아무튼 그쪽에서 이제 상품은 코카콜라는 코카콜라, 칠성사이다는 칠성사이다 이런 식으로 물품을 이제 전속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를 전속적 유통 경로라고 하고 요거 이제 통제력이 높기 때문에 딱 하나만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유소라든지 쌍용 주유소라든지 무슨 SK 주유소 또 뭐 오일뱅크 뭐 이런 쪽 가보면은 다른 뭐 오일뱅크 가가지고 저 SK 주유 상품권 쓸 수 있나요? 뭐 이럴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런 거를 전속적 유통 경로라고 하고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개방적 유통 경로예요. 개방적. 그 선택적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개방과 전속의 중간 형태고 이 제한적인 유통 경로라는 거는 없는 거니까 그냥 건너뛰시면 됩니다.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유통 경로는 공부해야 될 내용이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유통 경로 부분은 제가 과감히 유통 정리학이라든지 경로 부분은 건너뛰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외우려고 그러면 또 한도 끝도 없이 이거 이외에도 겁나 많거든. 그래서 그냥 딱 알아둔다면 다 퍼뜨려서 하는 건 개방적이고, 그죠? 딱 세 가지만 알자고. 개방적이고 반대로 딱 하나만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도매, 소매 막 이런 거 전속적이고. 그래서 뭐 우리 연예인이 전속 계약을 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독점 계약을 했다, 전속 계약을 했다, 전속적. 그리고 중간 형태가 선택적. 근데 보통 선택적을 문제로 내지는 않고 전속 아니면은 개방을 내는데 개방을 낼 때가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뽑아왔습니다. 실제 기출 문제예요. 자, 그리고 그래. 이것도 준비했구나. 자, 봅시다.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에 알맞은 유통 경로는 이런 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낸다면 이 문제는 조금 수준 높은 문제로 이제 복합형으로 내는 건데, 자, 편의품은 뭡니까?
편의품 뭡니까? 물. 그죠? 아유, 옆으로 쓰니까. 물. 선매품은 뭡니까? 전자제품. 보이죠? 전문품은 뭡니까? 명품. 그죠? 명품. 자, 선생님 전문품은 아무래도 전문품이니까 전속적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그죠? 선생님, 선매품은 전자제품인데 이건 중간이니까 잠깐 건너뛰고 편의품은 어디서나 편하게 구매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개방형 유통경로. 선매품은 선택적 유통경로. 동네 구멍가게 가가지고 에어컨 살 수 있냐고. 그죠? 하지만 에어컨을 살려면 뭐 어느 정도 돌아만 다니면 또 충분히 사죠. 그죠? 요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다. 그래서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이랑 유통 경로를 짬뽕시킨 문제 한번 내봤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6번. 자, 2-4 촉진 믹스 전략, 촉진 믹스 전략, 마케팅 촉진 프로모션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마케팅 촉진이라고도 부르고 그냥 촉진이라고도 부릅니다. 선생님, 프로모션 어디서 많이 보던 용어인데요. 프로모션이 우리 예전에 공부했죠. 4가지 4P. 뭐가 있어요? 4P에는 벌써 까먹으면 안 돼. 4P에는 뭐가 있어요? 피치 한 박스를 평창에서 직거래로 구매해 와. 또 뭐가 있어? 8,000원에 가격. 그다음에 마지막에 8분 동안 타임 세일 중입니다 할 때 그 8분 동안 타임 세일 중입니다가 프로모션이거든. 그걸 촉진이라고 부르고 마케팅자 붙여서 마케팅 촉진이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말이야. 마케팅 촉진이나. 자,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랜만에 본다. 옳은 것은 제품 계열과 품목으로 구성된다. 촉진이 기업이 제공하는 효용에 대해 소비자가 지불하는 대가인 것이다. 선생님, 기업이 제공하는 효용에 대해 소비자가 지불하는 대가는 가격 아닙니까? 그죠? 가격 아닙니까? 8,000원. 그죠? 기업이 고객과의 의사소통 수단인 광고, 홍보, 판매 촉진 그리고 인적 판매를 말한다. 인적 판매를 말한다. 이거 별표 쳐놓고 자,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장소와 원하는 시간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유통이죠. 그죠? 자,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마케팅 촉진에 대한 내용은 일단 정답만 말씀드릴게요. 정답만 말씀드리면은 3번이에요. 근데 이거를 틀리는 분들이 왜 틀리느냐 내가 물어봤더니 일단은 공부 안 한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텔레마케팅 관리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마케팅이다라고 하는 거의 개념이 뭐냐면 촉진이지만 마케팅 촉진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마케팅은 광고팀이잖아요. 그래서 광고에 해당하는 광고, 홍보와 광고 차이 혹시 모르실라나? 광고는 광고고 홍보는 약간 그 자사의 브랜드 가치 높이려고 기사 내는 거, 기사, 신문 기사 같은 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A 상품이 출시했습니다. 3,570원에 세일 중입니다. 아마 이런 거 아니고 그건 광고고 A 상품이 고객의 그 불만을 해소하고자 뭐 에듀피디의 김민호 뭐 기획이사가 먼저 뭐를 했다 해가지고 신문 기사 내는 거 있죠. 그걸 홍보라 그래요. 그리고 판매 촉진 이벤트 같은 거 하는 거, 판매 촉진 이벤트 같은 거 하는 거, 요거가 그거고 인적 판매가 결국 텔레마케터나 그죠? 텔레마케터나 우리 입장에서는 텔레마케터지. 다른 데서는 뭐 넓게 보자면은 우리 마트 가면은 아주머니들이 이리 와보세요. 그래서 뭐 먹여주고서는 아유 지금 사면 2개 더 줄게 막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걸 인적 판매라고 하는데 마케팅에 대한 촉진이니까 마케팅 촉진이니까 인적 판매는 안 들어가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관련해서 인적 판매도 마케팅 촉진의 하나입니다. 촉진이니까. 그래서 3번이고 내용을 좀 보자면은 아까 말했던 인적 판매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특히나 텔레마케팅이잖아.
그냥 일반적으로 마케팅이나 혹은 뭐 어떻게 보면 기업 통계 분석 전문가라든지 준 통계 분석 전문가 뭐 이런 자격증도 있던데 마케팅 관련해서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인적 판매가 제일 중요하거든. 그래서 인적 판매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인적 판매는 마케팅 촉진에 들어가는데 접근 순서가 있어요. 인적 판매 전략을 세운다든지 뭔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객을 예측해. 이 상품이 젊은 사람이 살 것인지 나이 많은 사람이 살 것인지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살 것인지 학생들이 살 것인지 효도폰으로 선물해 줄 것인지 하는 고객을 예측을 먼저 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 그죠? 그리고 사전 준비를 해요. 그리고 접근을 하고 제품을 소개하고 의견 조정을 하고 구매 권유를 하고 사후 관리를 해. 아우 선생님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도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내가 인적 판매 관련해서 접근 순서 요 순서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요거를 쉽게 하는 방법은 내가 이제 마트에 그래 좋다. 마트에 만두 파네. 비비고. 요즘 비비고랑 그 뭐지 얇은 피 뭔가 그 둘 중 하나 너무 맛있더라고. 특히 비비고는 요즘 미국에서도 지금 난리 났다면서요. 좋겠어. 자, 보자면 쉽게 하려면 만두를 사려면 만두를 일단 이 만두는 일단은 주부들이 많이 사겠지. 주부들이. 그리고 주부들이 살라고 젊은 애들은 안 사고 나이 많은 주부들이 이제 사겠지라는 마음에. 왜냐면 젊은 애들은 대부분 치킨 사지 만두를 별로 안 사더라고. 자, 근데 그걸 살려면 일단은 내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 고객을 딱 예측을 했으면은 사전 준비해서 그 만두도 준비해 놓고 기름도 좀 해 놓고 이거를 쪄서 팔까, 구워서 팔까 사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하죠. 접근은 어떻게 해? 아이 어머니 잠깐 일로 와보세요. 이거 먹고 가. 이거 먹고 한 점 먹고 가. 너무 맛있어. 비비고야. 왔다야. 해가지고 접근을 하죠. 그러면서 제품을 소개하죠. 요번에 비비고에서 요번에 청양고추 만두를 냈는데 야 내가 정말 비비고 파는데 내가 지금 8년째 팔고 있거든. 나 이렇게 맛있는 만두 처음 먹어봐. 느끼하지 않고 매운맛을 알싸하게 딱 잡아줘가지고 너무 맛있어 해가지고 제품을 소개하죠. 그죠? 근데 의견을 조정한다는 건 뭐예요? 응? 의견을 조정한다는 거는 고객이 그러겠지. 좋은데 맛있고 좋은데 좀 가격 부담되고 양이 좀 적은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다시 구매 권유로 바꾸죠. 어떻게? 지금 2개 사면 내가 여기서 2개 더 중간에 하나 껴줄게 해가지고 구매 권유를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고 나서 사후 관리는 솔직히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사후 관리는 이제 당연한 말이지만 그 다음 번 왔을 때 어머 언니 어때 저번에 청양고추 만두 샀잖아. 어땠어? 이거 확실히 맛있더라고요. 오늘 안 사. 오늘도 사. 오늘 내가 잘해줄게. 그런 사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적 판매의 접근 순서는 고객 예측을 해서 사전 준비를 하고 사전 준비를 했으면 접근을 아니 와가지고 제품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의견을 조정해서 너무 비싸 너무 많아 너무 적어 구매를 다시 권유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한다까지입니다. 자, 요거는 암기를 안 하고 그냥 상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객관식 문제 나왔을 때 체킹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제품 소개와 의견 조정과 구매 권유 이 3개 있죠? 요 3개는 왔다리 갔다리 문제를 비비꼴라면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요런 문제 여러분들 인적 판매 접근 순서 솔직히 몰라도 되지만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언제에 도움이 된다? 또 실기에 도움이 된다. 자, 넘어갑니다. 인적 판매의 장점. 야, 인적 판매. 야, 이거를 내가 이렇게 계속 얘기해 드리는 이유 자체가 요게 이제 객관식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알아두고 넘어가는 게 나중에 도움이 돼요. 이게 다 기초 강의 같은 거야. 자, 개인별로 고객의 차별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 가능. 당연한 얘기겠죠. 사람이 직접 하니까. 취향이 즉각적인 피드백,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어때? 요거 어때? 사람들이 무반응이야. 안 팔리나? 왜 냄새가 별로 안 나나? 만두가 별론가? 취향적인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고 강한 혹은 높은 수준의 주의 가능. 그죠?
길 가다가 그냥 어디 막 이렇게 막 휘황찬란하게 써 있어도 안 보는 사람은 안 봐. 근데 인적 판매의 주의점은 뭐예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수준의 주제 가능. 그리고 관계 지향성 마케팅. 솔직히 이제 관계 지향성 마케팅 관련해서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또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한 얘기로 우리 아웃바운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신규 고객 데이터만 좋아할 게 아니라 기존 고객에 대한 관리를 꾸준하게 할수록 그 고객과의 관계에서 추가적인 매출을 또 발생시킬 수가 있고 그걸로 통해서 어떤 그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보험회사라든지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뭐 보험회사 관련해서 우리 직원 에듀피디 직원도 보면은 뭐 보험회사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점심 먹으러 간다고 오늘 보험회사 아주머니가 막 사주기로 했다고 그런 것도 있어 막 해가지고 나는 보험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막 그런 게 나와 아쉬워하기도 하고 관계지향적 마케팅 그죠? 그래서 뭐 성공하는 우리 텔레마케터들 보면은 뭐가 굉장히 바빠.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고객하고 막 친구처럼 지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이 해프콜도 해야 돼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전화를 해서 고객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고. 저번에 사가셨던 물건은 좀 어떠셨어요? 불편사항이나 힘든 거는 없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물건이 그랬어요. 제가 바로 보내주세요. 제가 교체해 드릴게요. 해서 그 고객이 믿고 그 사람 이름 석자가 핸드폰에 저장되는 순간 전자제품은 땡땡땡. 그 직원이 정말 친절했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거고, 그죠? 자, 그리고 유통과 물류의 차이. 요거 설명을 드릴까 말까 지금 되게 고민되는데 이왕 어려운 김에 여기까지 한번 어려워 봅시다. 자, 유통과 물류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유통은 뭐냐면 상품을 제작부터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전 과정을 유통이라 불러. 그럼 물류는 뭐냐면 상품이 제작돼서 뭐 도매를 걸치든 소매를 걸치든 막 이렇게 걸쳐가지고 판매처에 있다가 고객이 돈을 내고 그 고객이 물건을 사서 고객한테 전달받는 그 과정까지만 물류라 그래요. 그래서 유통이 더 크죠. 물류는 더 작아요. 판매된 상품을 관리하는 거에 물류 관리, 그죠? 유통 관리는 전체적인 거 다 관리하는 거. 그렇습니다. 자, 16번 마케팅 촉진 프로모션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3번 기업이 고객과의 의사소통 수단인 광고, 홍보, 판매 촉진 그리고 인적 판매까지도 마케팅 촉진에 대한 설명으로 합니다. 제품 계열과 품목으로 구성된 이건 제품이고 기업이 제공하는 효용에 대해 소비자가 지불하는 대가인 것은 뭐예요? 가격이고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장소와 원하는 시간에 구매할 수 있는 게 유통이고 이게 뭐야? 촉진. 그래서 4P가 이 안에 다 있네. 그죠? 자, 봅니다. 17번 문제. 상품 판매에 있어서 고객이 동시에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상품들을 찾아내요. 함께 판매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자, 일단은 무슨 할인하고 뭔가를 건너뛰고 무슨 할인 아니라 일단은 함께 판매한대. 함께 판매하기 때문에 자, 교차 판매, 인적 판매, 상승 판매, 순차적 판매 중에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만한 게 아마도 요거랑 요거겠지. 그죠? 자, 일단은 인적 판매는 내가 주장창 막 설명드렸잖아요. 인적 판매 순서부터, 그죠? 내용부터 막 설명드렸고, 상승 판매 같은 경우에는 팔리는 게 더 팔려. 막 상승될수록 더 많이 팔려. 자, 그러면은 순차적 판매와 교체 판매. 자, A를 샀으니까 B를 사겠지? 응? A를 샀으니까 칫솔을 사면 치약을 사겠지? 교차 판매. 교차해서 같이 사겠지? 헷갈린단 말이야. 그죠? 내용을 좀 보자면 정답은 일단은 1번이에요. 자, 1번인데 자, 내용을 보자면은 교차 판매라고 하는 거는 동시에 맥주와 뭐예요? 안주 같이 사죠?
이게 좀 되게 답답한 게 예전에 그 모르겠어요. 그 텔레마케팅 관리사 말고도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 우리 그 예전에 그 뭐야 그 마리텔 기억나시죠? 마리텔에 백종원 그 대표가 처음 나왔을 때 되게 센세이션했거든. 나도 TV 보다가 야 이거구나. 맨날 무슨 요리 프로 해가지고 여러분 집에 코리앤더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집에 로즈마리 하나씩 다 있으시잖아요. 뭔 소리야? 로즈마리가 우리 집에 어디 있어? 등심밖에 없는데 후추랑 소금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백종원이 알려주는 거는 일단 간단하게 간장, 소금, 설탕 막 있는 걸로 그냥 다 맛있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되게 센세이션했는데 그 재밌는 얘기 드리자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 백종원이 사이다랑 깻잎이랑 레몬이랑 소주 있으면은 이걸 막 넣고서는 꽁꽁꽁 해가지고 마시면은 그게 모히또 모히또 술 맛이랑 똑같다 그래가지고 그래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내가 이제 이마트가 그때 당시에 이마트였던 것 같아. 이마트 가가지고 평소에 잘 사지도 않는 레몬도 사보고 깻잎 사고 소주 사고 사이다 사가지고 막 해가지고 꽁꽁꽁 쪄가지고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야. 내가 무슨 뭐 어디 뭐 나는 그 약간 저는 이제 맥주나 이런 그 청아파지 일반 깡소주는 잘 안 먹거든요. 근데 먹어보니까 이게 무슨 달달하니 맛도 있고 괜찮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거의 매주마다 레몬, 깻잎 마트만 가면 이 사이다, 깻잎, 레몬 소주를 샀었거든. 근데 어느 날 가니까 레몬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트 관리하는 우리 아주머니 분한테 그 직원분한테 아니 그 저기 레몬 생레몬 어디 있습니까? 왜 못 사겠어요? 그랬더니 그러게요 다 팔렸어요. 레몬 원래 잘 안 팔리는데 희한하게 잘 팔려 요즘 너무 잘 나가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이거 이마트는 그래도 대기업인데 이마트 쪽에 마케팅 관리하는 사람이 트렌드를 못 읽는구나. 내가 만약에 이마트 쪽 이거 이마트라고 하면 또 비방이 되려나? 내가 만약에 그 마트의 그 마케팅 관리자라면 교차 판매로 할인을 안 하더라도 한 곳에 소주, 깻잎, 레몬, 사이다를 갖다 놓고서는 모히또 만들어 드세요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뭐 선물 포장 세트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 얼마 이렇게 내두면은 얼마나 여기 가서 저거 사고 여기 가서 저거 사고 할 필요 없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돼가고 있는 게 지금 맥주랑 안주잖아. 맥주 코너 옆에는 꼭 육부 팔아. 그죠? 가지 사라고. 그거를 교차 판매라고 불러요. 교차 판매를 하는데 같이 사기 때문에 좀 싸게 해주는 걸 뭐라 그래? 교차 할인이라고도 부르고. 그죠? 자, 그리고 상승 판매는 뭐 말씀드렸고 순차적 판매는 하나의 상품을 일단 파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상품을 그 다음에 파는 거를 순차적 판매라고 하기 때문에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교차 판매와 순차적 판매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8번. 자, 18번 들어가기 전에 자, 또 쉬었다 갑시다. 열정을 다 바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좀 쉬어야 돼.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타임 넘어갈게요.